안녕하세요. 따뜻한 건강 이야기로 함께하는 사랑방입니다. 요즘처럼 더위가 이어질 때 집안에서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찾으시죠. 그런데요, 같은 전기를 써도 누군가는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하게 지내고 또 누군가는 한 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한숨을 쉬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혹시 에어컨을 잘못 사용해서 매달 손해를 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저희 사랑방에서는 에어컨 기사님들이 직접 전해준 실제 절약 팁과 함께 그동안 몰라서 놓쳤던 잘못된 사용 습관까지 바로잡아 드릴게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무더운 여름을 훨씬 시원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질문부터 시작할게요. 잠깐 외출할 땐 에어컨을 끄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켜두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전기를 아끼려면 꺼야 하지 않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외출 시간이 1시간 남짓이라면 에어컨을 아예 끄는 것보다는 켜두는 것이 오히려 전력 소비가 적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에어컨은 실내 온도가 너무 올라갔을 때 다시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 순간적으로 많은 전력을 사용합니다. 특히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 실내 온도가 후끈해진 상태라면 에어컨이 그 온도를 다시 낮추기 위해 최대로 작동하느라 오히려 전기를 더 먹게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의 외출이라면 에어컨을 켜두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물론 이때 설정 온도를 살짝 높이거나 에코 모드를 활용하면 더욱 좋겠죠. 다음으로는 제습 모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비 오는 날이나 장마철엔 습기가 많아지니까 제습 모드를 켜두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기서도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제습 모드가 냉방보다 전기를 적게 먹는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제습 모드는 습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를 냉각시키고 다시 데우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에너지 소모가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습도가 높은 날에는 먼저 냉방 모드로 실내 온도를 낮춘 후 그 다음에 제습 모드로 전환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간도 쾌적하고 에어컨도 과도하게 작동하지 않아서 전기세도 아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에어컨 바람의 방향입니다. 보통 더위를 빨리 쫓고 싶어서 바람을 사람 쪽으로 직접 오게 하시곤 하죠. 그런데 이 방법은 실내 전체의 공기순환이 고르지 않아서 비효율적입니다. 바람은 위쪽, 천장 방향으로 향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찬 공기는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퍼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천장 방향으로 바람을 보내면 전체 공간에 시원함이 퍼지고 에어컨이 과도하게 작동할 필요가 없어져요. 이렇게 바람 방향만 바꿔줘도 전기요금은 훨씬 절약되고 실내의 쾌적함도 높아지니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이제 에어컨 리모컨에 있는 오토 버튼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 볼게요. AI, 스마트, 절전, 에코, 오토 모드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기능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게 작동합니다. 처음엔 설정 온도까지 빠르게 시원하게 만든 뒤, 그 이후부터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전력만 사용해서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직접 온도를 수시로 조절하거나 냉방 강도를 계속 바꾸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사용자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 주니까 아주 편리하답니다. 이 기능을 켜놓기만 해도 매달 나가는 전기세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에어컨을 아무리 똑똑하게 작동시켜도 기본적인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만큼 냉방 효율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햇빛 차단입니다. 낮 시간 동안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창가 근처에 계셨던 적 있으시죠? 그 공간만 유독 덥고 푹푹 찌는 느낌이 드는 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직사광선이 실내 온도를 크게 올리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에어컨을 세게 틀어도 온도가 쉽게 떨어지지 않아서 전력 소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틀기 전에 꼭 해줘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활용해서 햇빛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암막 커튼처럼 열을 차단하는 소재를 사용하면 효과가 훨씬 큽니다. 실내 온도를 낮게 유지할 수 있게 되면 에어컨이 작동하는 시간도 짧아지고 그만큼 전기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에어컨 필터 청소인데요. 에어컨 내부에는 공기를 걸러주는 필터가 있고 여기에 먼지와 이물질이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이 필터가 막히게 되면 공기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권장되는 방법은 최소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필터를 꺼내어 물로 세척해주는 것입니다. 필터 청소는 특별한 도구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니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지요. 청결한 필터는 공기질도 좋아지고 에어컨의 냉방 능력도 제대로 발휘되게 도와주기 때문에 한번 해보신 분들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혹시 에어컨을 하루 종일 켜기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중엔 전기요금이 걱정되어 꺼두고 선풍기만 켜고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여름엔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부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바우처를 신청하면 여름철 냉방을 위한 전기요금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특히 홀몸이거나 고령인 분들, 장애가 있으신 분들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해당될 경우 지원 금액이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보시고 여름이 더 더워지기 전에 꼭 접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매달 수십만 원의 전기세 부담을 덜어낸 사례도 많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꼭 놓치지 마시고 가까운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알려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드린 팁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단한 기술이나 돈이 드는 일이 아니라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짧은 외출 시 에어컨을 끄지 않는 습관, 제습 모드의 올바른 사용, 바람 방향을 천장으로 향하게 하는 것, 오토 기능의 활용, 햇빛 차단, 필터 청소,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신청까지. 이 7가지는 단순한 팁이 아니라 여름을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보내기 위한 생활의 기술입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에어컨을 무조건 아끼는 것이 절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함께 공유해 주세요. 여름철 건강도 지키고 지갑도 지킬 수 있는 똑똑한 방법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여름철 에어컨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너무 낮은 온도로 설정해 놓는 겁니다. 시원하다는 느낌을 빨리 얻고 싶어 20도 가까이로 맞춰두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는 단기간에 전력을 가장 많이 소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 몸은 너무 차가운 실내 온도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살이나 두통 같은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낮은 온도는 건강에도 부담이 되죠. 그래서 에어컨은 시원한 느낌보다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에어컨 권장 온도는 보통 24도 안팎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중요한 건 주변 환경에 따라 조절하는 센스입니다. 바깥 기온이 매우 높고 실내가 더운 경우엔 처음엔 조금 낮게 맞추고 실내 온도가 안정되면 점차 온도를 높여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정하면 전력 소모는 줄고 실내는 더 오래 시원하게 유지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은 에어컨을 사용할 때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에어컨의 찬 바람은 특정 방향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공간 전체를 빠르게 식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럴 때 선풍기나 공기순환기를 함께 사용하면 찬 공기를 고르게 퍼뜨릴 수 있어 훨씬 효율적인 냉방이 가능합니다. 특히 천장 방향으로 향하게 해둔 에어컨 바람을 바닥 쪽이나 구석으로 선풍기를 통해 돌려주면 집안 전체가 균일하게 시원해집니다. 이 방법은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에어컨이 자주 켜지고 꺼지는 걸 막아주고 전기요금 절감에도 도움이 되죠.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실내 문을 닫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방마다 문을 열어둔 채 에어컨을 틀면 냉기가 계속 다른 공간으로 빠져나가서 에너지 낭비가 심해져요. 에어컨을 사용하는 공간의 문을 닫아두고 바람의 흐름을 집중시키는 것이 냉방 효율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혹시 에어컨 실외기 위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외기가 햇빛에 직접 노출되어 있거나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곳에 있으면 열을 배출하기 어려워져서 성능이 떨어지고 전기 소모가 늘어나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실외기 주변에 그늘을 만들어 주거나 바람이 잘 통하도록 장애물을 치워주는 것만으로도 에어컨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처럼 에어컨은 단순히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기계가 아니라 우리 환경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장치입니다. 또 한 가지 실내에 있는 가전제품의 발열도 에어컨에 영향을 줍니다. TV, 조명,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가 오래 켜져 있으면 실내 온도를 높이는 주범이 됩니다. 특히 거실에서 에어컨을 틀고 TV를 오래 보거나 전기밥솥이 오랫동안 보온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열이 발생해요. 이때는 불필요한 가전제품의 전원을 꺼두거나 사용할 때에는 일정 시간만 사용하는 것이 실내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이면 전기요금에는 확실한 차이가 생기게 되죠. 이제 여러분의 에어컨이 단순한 냉방기기가 아니라 생활 속 효율과 절약을 위한 파트너라는 점이 조금씩 느껴지시나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에어컨은 무조건 참거나 아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잘 알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약 방법입니다. 이쯤에서 에어컨과 관련된 잘못된 속설들을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도 가져볼게요. 그동안 사실인 줄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전기세를 더 많이 쓰게 만들었던 오해들이 꽤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습 모드가 무조건 냉방보다 전기를 적게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제습 모드는 공기를 식히고 다시 데우는 과정을 반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냉방보다 더 많은 전력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내 온도가 이미 낮은 상태인데 습도만 낮추려고 제습 모드를 계속 켜두면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높아질 수 있어요. 또 다른 오해는 에어컨을 계속 켜놓는 것이 끄고 켜는 것보다 더 전기를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오랫동안 외출할 때는 당연히 에어컨을 끄는 것이 맞지만 짧은 외출, 특히 1시간 이내의 외출이라면 켜둔 채로 나가는 것이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에어컨이 꺼진 후 실내 온도가 다시 올라가면 돌아와서 냉기를 다시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에어컨을 제대로 쓰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집안의 구조와 사용 시간대를 고려한 맞춤형 사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강하게 돌리기보다는 서서히 시원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좋아요. 오전부터 조금씩 작동시켜 실내 온도를 낮춰두면 정오 이후에는 강하게 작동하지 않아도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냉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원함이 유지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펫이나 두꺼운 러그는 바닥에 열을 머금고 있어 냉기가 내려앉는데 방해가 되므로 여름에는 걷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창틀에 문풍지를 붙이는 것도 더운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셋째, 작은 생활 습관 변화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자연 환기를 시켜주는 것, 뜨거운 음식 조리는 가급적 오전에 끝내는 것, 샤워 후 욕실 문은 닫아두는 것 등이 모두 실내 온도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습관은 단순히 전기세를 줄이는 데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피로도도 줄이고 냉방병 같은 불편함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는 중장년 이후의 생활에서는 공간의 온도와 습도가 심리적인 안정감까지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쳐선 안 될 부분은 에어컨 제품 자체의 성능입니다. 사용한 지 오래된 모델은 전력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 필터 청소나 냉매가스 점검은 해두는 것이 좋아요. 가끔씩 에어컨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거나 시원함이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전문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에어컨의 설치 위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직사광선을 바로 받는 위치나 TV 옆, 냉장고 옆처럼 열이 나는 곳에 에어컨을 두면 냉기가 퍼지기도 전에 주변 온도가 계속 높아져서 에어컨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실외기 역시 벽과 너무 가까운 위치에 설치돼 있으면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있었던 작은 부분들만 제대로 챙겨도 에어컨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기요금도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내가 사용하는 공간이 냉방에 적합한 구조인지, 햇빛이 많이 들지는 않는지, 가전제품이 열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실외기는 제대로 숨쉬고 있는지. 이런 점검들이 모두 전기세 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에 대해 잘 알고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전기요금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차이는 단지 몇백 원, 몇천 원이 아닌 매달 누적될수록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준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전해드리는 정보들은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니라 실제로 가정의 지출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에어컨을 사용할 때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바로 냉방병입니다. 냉방병은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인해 몸이 적응하지 못해 생기는 증상인데 피로감, 두통, 몸살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속이 더부룩해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원하게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를 너무 크게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외 온도와 실내 온도의 차이는 5도 내외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를 위해 낮 동안엔 커튼을 닫고 아침이나 저녁에는 창문을 열어 자연 환기를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밤에 잘 때는 에어컨을 켜둔 채 잠드는 것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땐 타이머 기능을 활용해서 잠든 뒤 일정 시간만 작동하게 하거나 절전 모드를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선풍기와 병행해서 공기를 돌려주면 실내 공기가 고루 퍼지면서 잠든 뒤에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죠. 간혹 에어컨을 켜두면 공기가 탁해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요즘 대부분의 제품은 공기청정 기능이나 항균 필터를 함께 갖추고 있어 제대로 관리만 해준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필터를 세척해주는 것만큼은 꼭 잊지 마시고요. 에어컨의 냉매가스는 대부분 수년간 추가 보충이 필요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거나 냉방 성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면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스가 부족할 경우 에어컨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게 되고 실내는 잘 시원해지지 않기 때문에 전기세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생활 속 환기입니다. 에어컨을 오래 켜두면 실내 공기가 정체되어 머리가 아프거나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하루 한두 번 짧게라도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와 안쪽 공기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이나 해가 지고 난 저녁 무렵 외부 온도가 실내보다 낮아졌을 때 자연 환기를 하면 실내 온도가 확실히 내려가고 그 이후 에어컨 작동 시간도 줄일 수 있죠. 이건 단순히 쾌적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 절약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어컨 주변에 물건을 너무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소파나 책장, 커튼 등이 바람을 막고 있는 경우 차가운 공기가 실내로 잘 퍼지지 않아서 에어컨이 더 오래 작동하게 됩니다. 특히 실내기 바로 앞에 커튼이 늘어져 있거나 장식용 가구가 앞을 막고 있다면 에어컨이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죠. 작은 배치의 변화만으로도 냉기의 흐름이 훨씬 원활해지고 집안 전체가 훨씬 시원해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효율적인 냉방을 위해선 단순히 리모컨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공간 전체를 함께 살펴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여유 있는 공간 활용, 가구의 위치 조정, 커튼의 방향 조절 등은 모두 특별한 비용 없이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니 오늘이라도 당장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어가려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처럼 간단해 보이는 습관이 전기요금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무더운 여름 에어컨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고 그에 따라 전기요금도 무시할 수 없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어컨의 전력 사용을 보다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동 조절 기능의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토 기능이나 스마트 모드를 잘 활용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저 온도만 맞춰두고 필요할 때 껐다 켰다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동 기능은 온도와 습도를 스스로 감지해서 조절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효율적인 냉방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오토 모드에서는 처음에는 강하게 작동했다가 설정된 온도에 도달하면 저전력으로 유지하거나 꺼졌다가 다시 작동하는 방식으로 전력을 아낄 수 있어요. 이 기능을 켜두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놨을 때와 비교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리모컨의 기능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요즘 나오는 에어컨들엔 절전, 에코, 스마트, AI 같은 다양한 모드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실내 온도, 습도, 사용자의 움직임 등을 감지해서 에어컨이 상황에 맞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움직이는 만큼만 냉방이 따라오게끔 설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특히 주무실 때는 수면 모드나 절전 모드를 켜두면 쾌적함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잠든 사이 과도하게 냉각된 공기는 몸을 차게 만들고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적절한 기능 설정 하나로 건강과 경제 두 가지를 모두 지킬 수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의 시작은 꾸준함이라는 점입니다. 한번 필터를 청소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번 가구를 정리했다고 해서 더 손댈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냉방 효율을 유지하려면 주기적인 확인과 청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필터는 보통 2주일 간격으로 청소하는 것이 가장 좋고 에어컨 주변은 물건을 쌓아두지 말고 바람이 잘 통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실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틈틈이 물 청소를 해주면 냉방 성능이 확연히 좋아집니다. 특히 실외기가 베란다나 좁은 공간에 설치되어 있다면 더더욱 자주 신경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관리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필터 청소는 진공청소기나 물로 가볍게 씻어 말려주면 되고 실외기는 물 뿌리개로 먼지를 씻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무리한 분해나 전문 장비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관리 방법입니다. 냉방에 쓰이는 전기는 에어컨 자체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단순히 온도를 낮게 설정하고 오래 켜두는 방식은 가장 비효율적인 사용법입니다. 차라리 짧고 강하게 돌리고 그 후엔 유지 모드로 전환하거나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며 몸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살고 있는 공간, 내가 쓰고 있는 전기, 내가 누리고 있는 시원함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되짚어보면 에어컨을 잘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여름철 가정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그 변화는 단지 돈을 아끼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공간의 쾌적함, 몸의 건강, 그리고 마음의 안정까지도 함께 얻을 수 있는 진짜 변화이죠. 짧은 외출 시 에어컨을 끄지 않는 습관, 제습 모드의 오해, 바로잡기, 바람 방향은 천장으로 향하게 설정하기, 자동 모드 적극 활용하기, 햇빛 차단을 위한 커튼 사용, 정기적인 필터 청소, 실외기 점검, 불필요한 열 발생 차단, 냉방병 예방을 위한 절전 설정과 자연 환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비용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조금의 관심과 배려만 있으면 언제든지 실천할 수 있는 생활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는 나 혼자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아쉽겠죠.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 더 많은 사람들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처럼 전기요금 걱정이 크신 분들에게는 오늘의 내용이 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랑방 채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그 결과 한 달에 몇만 원씩 절약되었다는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혼자 실천하는 것보다 함께 실천할 때 그 효과는 몇 배가 됩니다. 가족끼리도 서로 알려주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실천하면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제부터는 에어컨을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용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원함을 참는 대신 똑똑하게 누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야말로 진짜 절약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는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이 기회를 꼭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요즘처럼 에너지 요금이 부담되는 시기에는 이런 제도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방은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무더운 여름 작은 실천 하나로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오늘 전해드린 에어컨 사용법이 여러분의 여름을 조금이나마 더 시원하고 여유롭게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방은 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지혜를 나누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